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입니다. 자,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0회, 2차 권수가 300회인 경우 2차 단자에서 1500V의 전압을 얻고자 하는 경우 1차 단자에서 인가하여야 할 전압은?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수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권수비 A는 N2분의 N1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그 첨자는 1차 측, 요 2라고 하는 첨자는 2차 측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고요. 그런데 전류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전류는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때 이 권수비 그 식에서 어떤 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권수가 지금 1차 권수가 10회, 2차 권수가 300회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N1의 값 보시면 요 N1의 값이 이게 10회인 거고요. N2의 값이 이게 300인 거예요. 300. 그죠? 300. 근데 2차 단자에서 1500V의 전압을 얻고자 한다. 2차 단자, 이거 V2가 1500이라고 하는 거죠. 1500. 그때 바로 이 V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식.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면은 얼마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5를 해주면 V1은 50V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건 비례식이니까. 그죠? 비례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굳이 만들자면 이제 V1을 구해야 되니까 V1을 구하려면 N2분의 N1 곱하기 여기 V2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V1이 50V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두 번째, 발생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그리고 3번,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4번, 회전수가 같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기발전기의 그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4번이에요. 회전수가 같을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편해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파크 주위. 요 파크가 우리말로 뭐예요? 공원이죠, 공원. 그죠? 파크 주위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파라고 하는 걸 봐. 파형이 똑같아야 되고요. 크기,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형, 크기, 주파수, 위상. 뭐의?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죠?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런데 여기 회전수가 같을 것이라는 것은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겠네요. 그죠? 4번이에요. 그래서 파크 주위로 암기해 주시면 편해요. 파크 주위. 자, 다음 문제 3번. 자, 60Hz 4극의 3상 유도 전동기가 정격 출력일 때 슬립이 2%이다. 이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냐? 자, 보세요. 지금 동기 속도를 물어봤어요. 유도 전동기에서. 자, 동기 속도 NS는 얼마예요? P분의 120 곱하기 F죠. 그죠? 이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P는 극수고요. 요 F는 주파수죠. 주파수. 그래서 여기 슬립이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 슬립은 동기 속도를 구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전 속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슬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극수가 4극이죠. 4극.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동기 속도는 바로 1800 RPM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정답 3번. 자, 다음 문제 4번. 자, 3상 전원에서 6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자, 보세요. 자, 변압기의 결선 방법 중에서 자, 3상 전원을 6상 전압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자 그러한 결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1번 우드 브릿지 결선, 2번 메이어 결선, 3번에 스코트 결선, 그리고 4번에 환상 결선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은 이거는 삼상의 전원을 이상으로 그죠? 2개 이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4번에 환상 결선이 3상 전원에서 6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결선 방법인 거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3상을 2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3상을 2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5번. 직류발전기의 자극수 4, 전기자 도체수 500, 각 자극의 유효 자속수 0.01웨버, 회전수 1800rpm인 경우 유기 기전력은 얼마인가? 단, 전기자 권선은 팍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유기 기전력 V는 자,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죠? 얼마예요? 60 곱하기 A분의 바로 P 파이 NZ입니다. P 파이 NZ.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 기전력 V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60A분의 P 파이 NZ. 그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60 곱하기, 자, 여기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기자 권선이 팍권이라고 했죠? 팍권. 그죠? 그럼 팍권인 경우에는 A의 값이 2입니다. 2. 팍권일 때는. 그런데, 자, 참고로, 자, 팍권이 아니라, 중권일 때는 A의 값이 P와 같습니다. A의 값이. 그죠? 지금 여기서는 팍권이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팍권일 때는. 자, 그래서 여기는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P는 바로 자극의 수, 4라고 했어요. 자극의 수 4 곱하기 파이는 자속수 0.01웨버 0.01 곱하기 자, N은 뭐예요? N은 회전수 1800rpm 곱하기 그 다음에 Z는 전기자 도체수가 됩니다. 500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정확하게 30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은 300V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자, 서버 전동기에 필요한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버 전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정역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회전과 역회전이 둘 다 가능을 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잘못했습니다. 자, 서버 전동기는 직류용도 있고요. 그리고 교류용도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저속이며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번 맞겠죠. 4번 급가속, 급감속이 쉬워야 한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서버 전동기는 직류와 교류 다 사용이 있다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자,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농형 유도 전동기는 그죠? 유도 전동기는 바로 3상. 자, 3상이 이제 3상 그 유도 전동기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 2번 극수를 변경하는 방법, 3번 2차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4번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보기 중에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이에요. 이 2차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은 농형이 아니라 이거는 권선형. 그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고요. 3번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자, 다음 사항 중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제동이라는 건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멈추는 거. 그래서 제동법이 아닌 건 뭐냐? 1번 역전 제동, 2번 발전 제동, 3번 정상 제동, 4번
회생제동. 이 중에서 직류전동기의 제동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예, 정상제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3가지 있어요. 역전, 발전, 회생. 여기 3가지. 자, 다음 문제 9번.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중 전압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직류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걸 찾는 건데, 자, 1번의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나 2번의 일거다 방식, 3번의 직병렬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요 4번의 정출력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자. 그래서 이거는 계자 제어 방법입니다. 계자. 이거는 계자 제어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정출력 제어 방식은 전압 제어 방식이 아니라 계자 제어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1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Y델타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1차 저항 기동법, 전전압 기동법. 자, 이거 틀렸죠? 자, 1차 저항 기동법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Y델타나 기동 보상기법, 전전압 기동법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저항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은 맞죠. 그러니까 2차 저항이라고 한다면 1차가 아니라 이게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기동법이잖아요, 이게. 그죠? 1차 저항 기동법이 아니라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11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자, 기동 토크의 순서를 나열했을 때 가장 큰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자, 기동 토크가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반발 기동형이 제일 커요. 반발 기동형. 요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크기가 바로 반발 유도형이죠. 반발 유도형. 반발 유도형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콘덴서죠. 콘덴서 기동형. 2번에 있는 콘덴서 기동형이고요. 그 다음 크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분상 기동형 있죠. 분상 기동형. 이제 마지막이 바로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이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죠.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 자, 다음 문제 12번. 0.5kVA의 수신용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의 철손이 7.5W, 전부와 동손이 16W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처음 2시간은 전부와 운전되고 다음 2시간은 2분의 1의 부하가 걸렸다고 한다. 이 4시간에 걸친 전손실 전력량은 몇 와트아워인가? 자, 보시면 전력량, 전력량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자, 전손실 전력량은 지금 총 4시간에 걸친 전손실 전력량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이 됐고요. 나머지 2시간은 2분의 1 부하가 걸렸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철손과 그 동손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철손은 부하의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부하의 영향을 받냐? 바로 이 동손이 부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손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지금 전력량을 구하는 거예요. 단위를 보시면 와트아워죠. 와트아워.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전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철손이 지금 7.5W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7.5W 플러스 동손이 16W죠. 16W.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은, 자, 2시간 동안은 전부하예요. 전부하. 곱하기 자, 2시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플러스. 자, 나머지 2시간 동안은 2분의 1 부하라고 했어요. 2분의 1 부하. 그러면 이 철손 같은 경우는 부하에 영향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7.5W고요. 근데 이 동손 같은 경우는 부하에 영향 받아요. 지금 2분의 1 부하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
아시겠죠? 이 제곱 2분의 1 제곱 곱하기 동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동선.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2시간은 전부하, 요 뒤에 2시간은 2분의 1 부하로 운전했을 때 그때 손실 전력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총 70Wh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력량 70Wh.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자, 전기 기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보세요. 지금 손실이 나와 있잖아요. 히스테리시스 손해 감소, 와류 손해 감소, 동 손해 감소, 자, 철 손해 감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규소 강판을 성층으로 하는 주된 이유, 바로 철 손해 감소가 이유인데 여기서 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 거냐면은 규소 강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성층 구조로 하면, 그러니까 성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쌓는 게 성층 구조인데 성층 구조로 하면은 와류 손해 감소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규소 강판을 성층 구조로 하면 뭐가 감소된다? 철손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그 규소 강판을 성층 구조로 하면 철손이 감소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각각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배치가. 그래서 규소 강판으로 성층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14번. 자, 전향정 55m, 토출량 0.3 세제곱미터 per minute, 펌프 효율 0.55, 전달계수 1.1인 옥내 소화전 전동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이거는 전동기의 용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동기의 용량. P는 자, 2타 T분의 9.8 QHK죠. 그죠? 이게 전동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2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펌프의 효율입니다. 효율. 얼마? 0.55죠. 0.55고요. 곱하기 이 시간이 뭘 집어넣는 거냐면은 60초를 대입하는 거예요. 60초. 1분이 60초니까 1분. 그래서 여기다 6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8. 이 9.8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 9.8. 그 다음에 곱하기 Q는 토출량 0.3이죠. 0.3. 곱하기 그 다음 H는 양정이 55m네요. 55m. 그리고 곱하기 K는 여유계수입니다. 전달계수 1.1. 1.1. 이렇게 넣고 자,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전동기의 출력은 대략 5.4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5.4 kW.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도 전동기를 얘기하면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여기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자, 회전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자 유도 작용 때문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 회전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전동기설이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본 원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 유도 작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16번. 단상 변압기의 삼상 결선 중 델타 결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 통신 장애가 없다. 자, 1번 맞는 장점이 되겠고요. 2번 제3고조파 여자전류 통로를 가지므로 정연파 전압을 유기한다. 맞고요. 3번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VV 결선으로 운전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한다. 이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4번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고압의 경우 이상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거는 Y결선. 그죠? Y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17번. 출력 6kW, 회전수 1500rpm의 전동기 토크는 몇 kgm인가? 자, 바로 전동기 토크를 물어봤죠? 그 전동기 토크 타우는 0.975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이에요. 0.975 곱하기 n분의 p.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0.975 곱하기 자, 지금 회전수가 1500rpm이라고 했어요. 1500rpm. 1500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이 6kW. 그러면 6 곱하기 10의 3승인 거죠. 킬로와트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전동기의 토크는 대략 3.9 정도가 나와요. 3.9 kg 미터 토크.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자, 1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번 쉐이딩 코일형 전동기, 3번 분산 기동형 전동기, 4번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자, 보시면 이 보기 2번과 3번, 4번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단상 유도 농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농형. 그죠? 농형 유도 전동기도 바로 3상에 해당이 됩니다. 3상. 그래서 여기 보기 2번, 3번, 4번은 단상 유도 전동기고요. 1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3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3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2차 저항 제어법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이거 뭐예요? 자, 2차 저항 제어법. 2차 저항 제어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바로 비례추이죠. 비례추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2차 저항 제어법은 뭘 이용했다? 바로 비례추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20번. 다음 중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의 용량이 같을 것, 2번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3번 극성이 같을 것, 4번 권수비가 같을 것. 그래서 보기 중에서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용량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 되겠죠. 그죠? 2번, 3번, 4번은 다 해당이 돼요. 정답은 1번. 다음 21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1번의 전전압 기동법이랑 2번의 Y델타 기동법, 4번의 기동 보상기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3번의 2차 저항법 같은 경우는 농형이 아니고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로 자, 옳은 것은 자, 지금 어떤 관계라고요? 토크와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의 관계. 자,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 토크는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0.975 곱하기 동기 속도 분의 자, 2차 출력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게 뭐라고요? 분자에 있는 게 비례 관계가 있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게 반비례라고 했어요. 반비례. 누구와? 요 앞에 있는 토크와. 그죠?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다음 23번.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은,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인데, 여기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 즉, 토크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공식이 있죠, 공식. 자, 잘 보세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 토크 T는 타우는, 자, K0 곱하기, 자, 얼마 되나 보세요. 자, R2 플러스 S 곱하기 X, S 곱하기, 자, X2예요. 저항, 리액턴스. 이거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S 곱하기 E2의, 자, 제곱 곱하기 R2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에서 뭘 구하는 거다? 바로 회전력,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단자 전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전압. 그죠? 단자 전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어요, 분자. 분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데, 지금 단자 전압을 뭐 했어요, 지금? 제곱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전력은, 토크는 단자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는 설명이죠. 그죠? 정답 3번. 다음 24번. 자기 용량이 10kVA인 단권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역률 80%의 부하에 몇 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변압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단권 변압기. 지금 3000V를 3300V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승합하는 거예요. 승합.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은, 자, 부하 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부하 용량. 그럼 부하 용량 같은 경우는 자기 용량에다가 곱하기, 자, VH-VL 분의 VH.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 곱하기 VH-VL 분의, 자, VH.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VH라고 하는 거는 승합된 전압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VL이라고 하는 거는 승합되기 전의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기 용량이 지금 10kVA죠? 10kVA 곱하기 VH-VL 3300-3000 그러면 300V가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 VH가 3300V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110kVA가 돼요. 부하 용량이 110kVA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역률 80%의 부하에 자,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냐?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 구하는 거죠. 유효 전력. 그럼 여기서 유효 전력은 뭘 어떻게 보여? 피상 전력에다가 그죠? 피상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역률을 곱해준다고요. 그럼 피상 전력 여기 있잖아요. 110kVA. 여기 110kVA에다가 역률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이 얼마 나온다? 88k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25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와 관련 있는 사항은, 자, 보세요. 동기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동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면 되겠죠.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죠? 그죠?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P는 극수가 되는 거고요. 극수. 요 F가 주파수죠? 주파수. 그러면 이 동기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극수와 주파수예요. 보기 보세요. 전동기 용량, 전동기 극수, 전원전압, 부하 전류. 그래서 동기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죠. 전동기의 극수. 극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26번. 자, 변압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개의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
변합하는 기능이다. 1번 맞는 설명이죠. 그죠? 예. 전자 유도자 공격에서 변합되는 기능 맞고요. 2번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비를 변압비라 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류를 유도 기전력이라 한다. 이거는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필요한 전류인데 기전력이다? 여기부터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자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화 전류.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변류비는 권수비와 반비례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N2분의 N1이었죠. 권수비가. 그죠? 근데 이것은 V2분의 V1과 같았는데 전류는 반대라고 했죠? I1분의 I2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권수비와 변류비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1, 2고 이게 2, 1이잖아요. 그죠? 반대.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전동기가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자, 전동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죠, 모터. 자, 모터를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 뭐예요? 종류가 많고요. 설치가 용이하며 개별 운전이 편리하고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바로 이 전동기, 모터를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왜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에 전기차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또 이 전동기를 또 동력원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가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기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28번. 전기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중 권선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은? 자, 권선의 저항. 권선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뭐라고 얘기해봐? 바로 동손. 그죠? 동손. 그래서 이 철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철손. 철손 같은 경우에는 그 철심 속에서 생기는 자체적인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 동손 같은 경우는 권선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및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동손 같은 경우는 부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철손은 안 받는 반면에. 정답은 2번 동손. 자, 다음 29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는?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유도 전동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자,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n이라는 값이 회전 속도인데,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이죠. 그죠?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는 P분의 120 곱하기 F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전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파수에 비례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파수가 높으면 속도가 빠를 거고요. 주파수가 낮으면 속도가 낮겠죠? 그럼 봐보세요. 회전자의 철손이 작다? 그러니까 회전자가 그만큼 빨리 돌면 돌수록 어때요? 손실이 많겠죠? 그러니까 회전자가 느리게 돌수록 철손이 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냐? 회전 속도가 작다. 그러니까 철손이 작다는 거는 회전 속도도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주파수도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철손이 작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자, 회전자의 철손이 작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9번까지 해서 자, 문제풀이를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이론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